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충남은 9년 전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과제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당진과 아산, 서산 등 충남과 경기 지역 7곳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계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6년 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고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금세되는 것 같아가지고 땅을 막 대토를 했는데 한 몇억, 막 12억을 빚을 졌어요, 지금. 충남도가 9년 만에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발판으로 광역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구역청 시설이 어떤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규제를 풀고 세금과 행정 절차 등의 혜택을 주는 곳으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을 뺀 12개 시도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제조업이 집중된 천안 아산과 바다에 맞닿은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권의 수출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지역 경제도 따라서 활성화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2년 뒤인 오는 2025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주 큰 불이 났던 식품 공장 인근 하천에 며칠 사이 노란 기름이 떠내려오면서 지하수 침출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기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수로에 누런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기름띠는 하천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 큰 불이 났던 공장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광천천입니다. 방제포는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노란 기름만이 한가득 고여 있습니다. 웬 기름기가 이렇게 떠 있지? 농업용 수로에서 이렇게 떠 있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군청과 인근 공장에서 조사한 결과 불이 났던 김 공장에서 흘러나온 식용유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3동이 전소되면서 차규기 기름이 소방 용수에 섞여 하천까지 흘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으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기름의 유무를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당국으로 바로 연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당일날 보고받지 못했고 저희도 바로 이 기름 유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약 60리터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공장 측도 식용유가 유출된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조선 기름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으면 문제가 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김에 들어가는 카멜라유 식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는 우리가 생각 안 했죠. 뒤늦게 해당 공장은 흡착포를 놓고 공장 내부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고 역시 뒤늦게 홍성군도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해 해당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수십 년째 불법 반입 때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고대면 일대 폐기물들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어제 오성환 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찾았으며 정부로부터 폐기물 18,000톤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약 14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침출수로 인근 대호호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장마철 이전에 대집행을 끝낼 방침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의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속으로 지진파가 전해지면서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지하수 수위 변화가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땅속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모니터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 진앙에서 7,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11분 뒤 지진파가 관측됐고 42분 24초 만에 지하수 수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문경과 강릉의 지하수 관측정 수위가 각각 7cm와 3cm씩 올라갔다가 규모 7.5의 여진 이후엔 문경 수위만 3cm 낮아졌습니다. 지진파가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면 지하수 지층인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 현상이 반복되고 지하수 수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는 지하수 수위가 각각 1m와 7cm 낮아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은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물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이나 오염 지역으로 지하수가 스며들면 땅속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준위 핵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 지하수에서 녹아 들어갈 주변 생태계에 이제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수위 변화와 침출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매립장 주변 지하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를 통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가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 1.8리터 들이 수돗물 이츠수 8,000병을 전달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지원한 물은 욕지도 주민 2천여 명이 열흘간 마실 수 있는 양으로 욕지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행정안전부가 기획한 남부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릴레이로 추진됐으며 대전시는 5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참여했습니다. 학교만큼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규모 교습소나 체육시설 등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원에 비해 강사에 대한 성범죄 이력 관리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도장에 다니는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사범. 역시 10대 학생에게 접근해 몹쓸 짓을 한 20대 수학학원 강사. 이들은 모두 어린 학생들의 미숙한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뒤 돌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관계를 통제하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학생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강제 추행한 공부방 강사도 있습니다. 이 강사에겐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학원과 성범죄가 잇따르는 건 고용된 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해 있는지 점검한 결과 대전과 충남 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67명이 적발됐는데 60% 이상은 체육시설이나 학원, 교습소, 과외 등 사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정식의 채용 과정이 아니라 보조를 구한다 또는 긴급하게 심야라든가 휴일 같은 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한다 할 때는 그러한 범죄 전력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인 만큼 학교만큼 철저한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여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내기 위한 혐의로 붙잡힌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6대를 경찰이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관련 사진과 영상이 수백 개에 달하고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과 함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는 대전에서 속칭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전직 방송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법인 관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당 중 1명인 40대 여성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속칭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는 160여 명, 피해액은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20여 건 접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공사와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23가구를 시세의 30% 이하로 임차료만 받고 최대 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정되고 퇴거 명령 등으로 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지난 1일 공주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흉기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7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거액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은행 직원과 시민이 합세해 저지하자 돈가방을 두고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20년 40대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옷이 끼어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미루어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가 보령 화력발전소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보령해경 등은 사고가 발생한 하역기 위 현장 상황을 살폈고 특히 숨진 50대 근로자를 바치고 있던 발판의 고정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근로관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